꽃이 만발, 정체 모를 열매가 주렁주렁. 열대 과일부터 철갑 상어까지 뭔가 심상치 않은 스케일인데요.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분명 핫한 곳인가 봅니다. 즐길 거리 가득. 입 짧은 훈이 PD, 먹거리는 더욱 풍성해졌는데요. 드디어 역전의 부자농부 해외편인가요? 익히 본 적 없는 부자농부의 비법이 시작됩니다. 개봉박두. 푸르디 푸른 울창한 열대나무가 끝없이 이어지고 곳곳에 아득한 쉼터는 더. 한껏 만끽하고 싶은 열대우림 미로를 지날 때마다 비현실적인 나무들이 반겨줍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며 마음을 들뜨게 하는 나무들의 향연. 화려한 꽃무리에 그림 같은 나무, 그리고 폭포수 아래 물고기까지. 부자농부를 부자 만들어준 열대우림의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든 작물들입니다. 이 작물들의 정체가 뭔가요? 바로 아열대 식물들입니다. 아열대 식물. 이국적 자태를 뽐내는 아열대 식물들이 오늘의 부자 작물입니다. 아열대 식물원 운영으로 연 매출 4억을 올리고 있는 이상현입니다. 아열대 식물원 운영 3년차 이상현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장 밖은 한겨울, 경상도부터 동해, 농장하는 한여름. 해외 진출 논란 일으킨 약 13,000제곱미터 규모의 아열대 식물 농장입니다. 한국 땅에서 아열대 식물들로 부자됐다는 사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만 듣던 오픈런. 식물원 입장하기 전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답니다. 어서오세요. 몇 분이실까요? 저희 식물원이어서 입장료가 10,000원씩이고요. 음료는 서비스로 한 잔씩 드리고 있어요. 음료는 지금 준비해드릴까요? 이따가 구경하고 드시겠어요? 식물원 입장에 음료 한 잔이 서비스. 식물원과 카페의 협업 마케팅이네요. 10,000원에 요 안에 다 4,000평을 구경을 할 수가 있고 차가 한 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커피향 맡으며 식물원 입장. 문 하나 들어섰을 뿐인데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연시 사진 찍기 바쁜 손님들 못 보는 식물의 매력에 쏙 빠졌습니다. 식물들도 동백인데. 동백이가. 동백 즙을 꽃으로니까. 붙여가지고. 근데 이 색깔도 있다. 이거. 나는 또 동백 꽃을 하나 이거 뽑아놓은 거다, 그자? 원래. 이것도 동백이다. 정말이야. 희한다, 희한해. 이런저런 동백꽃 다 봤다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동백꽃이 참 많죠. 저는 원래 동백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신기한 동백이 많은 것은 처음 봤어요. 신기한 동백꽃이라. 아하, 그냥 봐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부자농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해요. 이게 그 희귀 무늬 동백들입니다. 이 동백은 전라도 모안에서 그 최초에 발견된 모안중투락하는 그 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이게 10몇 년 전만 해도 잎 한 장에 거의 200만을 후과할 정도로 거래가 된 나무들입니다. 금값보다도 더 비쌌죠. 그때는 개체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쌌고 지금은 몸통이라든지 이런 희소성을 가지고 굉장히 그 간상 가치가 뛰어나고 그러고 아무 때나 볼 수도 없고 우리 식물원에서는 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식물의 세계 보여줄 게 더 있답니다. 이 나무는 부겐베리아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꽃이 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3, 4개월. 뭐 길게 가는 나무들은 거의 10개월도 꽃이 피고 지구를 합니다. 꽃 색깔도 다양해 가정에서도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운다고 하네요. 부자농부의 아열대 식물원엔 희귀꽃 작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과실 작물도 있다고 하는군요. 자보디카바 아열대 과일인데 1년에 한 7번, 8번 일이 수확이 가능하고 그 굉장히 희귀한 그 나무입니다. 브라질 포도라고 불리는 자보티카바.
가지가 아닌 나무 몸통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나라 그 과일 나무들은 보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이 자보디카바라카는 나무는 나무 몸통에서 꽃이 나오고 열매가 맺습니다. 포도 품종이라는데 아하 맛은 어떨까요? 어우 달아. 지금 맛이 이제 완전히 들었네.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시죠. 생전 처음 먹어보는 우리 후지 PD 자보티카바의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진짜 첫 맛은 엄청 단데 뒷맛은 또 새콤하네요. 예예. 진짜 새콤달콤한 맛이네요. 네. 와. 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군요. 희귀 작물들 선보이고 자리를 옮긴 부자농부 통을 열어 한 바가지를 담습니다. 뭐죠? 비려? 그리고 냅다 던져버립니다. 아하, 물고기 밥이었군요. 사료에 서서히 다가오는 몸짓,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철갑상어입니다. 철갑상어요? 철갑상어는 그 사로 자체도 무게가 있어가지고 바닥에 깔아앉아야 되고 잉어나 이런 거는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붕어들이 먹는데 철갑상어는 입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흡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더라고요. 그런데 다양한 어종이 있는데 왜 굳이 방문객들이 많은 식물원 가운데서 철갑상어를 키우시는 걸까요? 철갑상어 같은 거는 희소성도 있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않은 그런 물고기이기 때문에 요 철갑상어를 선택을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온순하고 그다음에 잘 크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갑자기 양말을 벗는 부자농부. 설마 발을 담그려는 건 아니죠? 하하, 거기 철갑상어 있잖아요. 아이고 뜨뜻해 좋습니다. 시원하면서. 하하, 괜찮을까요? 진짜 그냥 지나갑니다. 철갑상어도 키우고 있지만은 그 지하 100m 이하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깨끗한 물로 이용해가지고 그 조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갑상어와 조교 진짜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피디님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오 최고. 와. 적당히 차갑더라. 그래서 정신이 바짝 올라오는 느낌이던데 너무 지금 추운데요? 다리 얼것 같은데. 정신 바짝 들잖아. 그렇게 물먹이잖아, 물먹. 철갑상어는 입이 닿는 바닥의 먹이만 먹기 때문에 안전. 아이도 도전했네요. 허허, 용감한데. 철갑상어도 보고 서늘. 조경물의 시원. 이쪽으로 정신이 바짝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한겨울인데 춥지 않아요? 식물은 쏙 볼거리, 즐길거리에 한결같이 밝은 표정의 손님들.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요, 남는 건 사진이죠. 기대를 안 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격했어요. 이렇게 잘 예쁘게 잘 키워놨다니. 대단하고 너무 좋아요. 천국 같아요. 예. 진짜 이 규모도 규모고 이 나무 식물들도 종자들도 막 다 달라서 바나나 많이 보니까 필리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해외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좋습니다. 식물 판매만 하는 것보다는 식물을 같이 운영하면 더 수익 창출이 많기 때문에 이 식물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희귀 작물로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라. 사진으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식물원, 과연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아열대 식물원 운영으로 한 1년에 한 3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아열대 식물원 운영으로 연매출 3억 원. 최초에 토종닭, 끙, 오리, 그 다음으로 이제 하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회를 많이 하다가 IMF로 겪으면서 무슨 작물을 할까 또 그 어려운 시점에서 생각을 하다가 파프리카 농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출 유망 품종으로 각광을 받았던 파프리카. 연수출 30만 불, 50만 불 기록을 차례로 달성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유럽이 상승, 수출 단가 하락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십몇 년 전부터 그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희귀 무늬동백이라든지 이런 식물들로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 계기가 돼가지고 한 3년 전에 파프리카를 이제 그만두고 식물을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4년 전부터 이제 그 식물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2년 전에 개장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몇 없는 아열대 식물원. 개장만 하면 손님들이 문턱이 닿도록 찾아올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 수는 기대에 못 미쳐 수익은 바닥이었고 고객 응대가 처음이다 보니 서툴러 부담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농사를 지을 때는 사람 상대로 많이 안 합니다. 내 농장에 내가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물건만 출하면 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리 조성을 해놔놓고 손은 떼지는 못하잖아요. 전 재산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어떻게 나는 이 식물을 해가지고 살아나야 된다. 식물원 옆에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희귀 식물을 식물원에 전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계절 다양한 희귀 식물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나면서 손님이 급증 고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와서 차도 사주시면서 옆구를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용기가 나는 거죠. 아, 이거는 전망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리 많고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더 용기를 내 가지고 더 잘하고 싶고 계속 이제 업을 해가는 거죠. 그날 오후 식물원 투어 후 휴식을 취하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카페. 이곳에 최고 인기 메뉴가 있다는데 흔하디 흔한 파인애플과 바나나가 왜 인기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며 앞장선 부자농부. 도착한 곳은 온실입니다. 여기는 시설 온실 그 3,000평입니다. 식물원 옆 아열대 작물 재배 농장이랍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고객들한테 이 농사 짓는 모습도 보여주고 다양한 이거는 식물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는지 둘러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그 나무가 파파야 나무입니다. 그 우리가 외국이나 동남아 가서 호텔이라는 데 후식으로 많이 놓는 과일. 그 특이한 맛은 없어도 그래도 꼭 필요한 그런 과일입니다. 예, 이 나무는 이제 그 구하바 나무입니다. 요 구하바 열매. 봄부터 이래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약용식물이죠. 이것도 맛이 있어요. 새콤달콤하면서 피디님 한번 드셔보시죠. 구아바 생과일 맛이 궁금한데요. 어때요, 훈이 PD? 괜찮죠? 진짜 새콤달콤하네요. 예, 새콤달콤한 맛이 딱 하는 건 굉장히 맛이 딱 해요. 귀여운 이름처럼 맛도 새콤달콤. 먹어보고 싶네요. 구아바에 이어 또 다른 재배 작물을 보여주겠다는 부자농부. 이게 오늘 그 수확할 작물입니다. 수확할 작물이요? 뾰족뾰족한 선인장 같은 잎 사이 숨어있는 열매. 와우, 파인애플이군요. 파인애플이 한 1,000평 됩니다. 한 1,000평에 한 10,000주 정도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 드문 파인애플 수확 현장. 어떻게 수확하는지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끝난 수확. 잎부분을 잡고 쓱 힘도 안 쓰는 것 같은데 하하 금방 떨어집니다. 파인애플은 이렇게 제끼가지고 이 꼭지로 제끼면 그대로 톡 떨어집니다. 와, 참 쉽네요. 그런데 부자농부의 국내산 파인애플과 수입산 파인애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파인애플은 수입은 저렇게 푸른 과일로 따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의 국산은 거의 90% 이상 이렇게 완숙된 파인애플을 따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아하, 색깔의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났었군요. 그럼 당연히 맛도 차이가 나겠죠. 어우, 달고 맛있어요. 피디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런데 이 부위는 다시 봐도 파인애플 신부분. 이거는 딱딱해가지고 원래 안 먹는 부위 아닌가요?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믿고 먹어보는데 힘도 엄청 나네요. 심이 굉장히 부드럽고 달아요. 90% 이상 익혀서 따기 때문에 안에 심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껍질만 버리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국산이 최고네요. 아이고 파인애플 수확하러 가신다더만 드시기만 하고 계시네. 얼른 안 하시고. 맞아요, 먹고 있어. 어때요? 농사가 잘 됐습니까? 따로 맛있잖아. 새콤달콤한 맛있네요. 맛보느라 늦어진 파인애플 수확. 아내 손까지 보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보물 찾기를 해볼까요? 여기 놓고. 아이고 실합니다. 수확한 열대 과일로 카페에서 음료를 만드는 일을 하는 아내. 하지만 식물원 손님이 늘면서 종종 수확 일손까지 돕고 있습니다. 내 삶은 없는 거죠. 포커스가 저 남편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좋긴 합니다. 근데 일이 많아서 그렇지 엄청 좋긴 합니다. 아이고 크라운도 이쁘고 이쁩니다. 네, 잘 익었다. 평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부자농부의 수많은 도전을 묵묵히 지지해준 아내. 하지만 서운할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고생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전에는 묵뚝뚝해갖고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표현을 많이 해줍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수고했다고 뭐 그렇게 토닥토닥하죠 뭐. 서로 토닥이며 함께 수확한 파인애플. 내일 방문할 손님들에게 아주 특별한 맛체험이 되겠네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바나나는 한 5, 6개월 동안 한 4, 5m가 자라고 그때 꽃이 나와가지고 또 열매가 되는 시간이 4, 5개월. 이래가 1년 만에 수확이 가능한 나무가 바나나 나무입니다. 훌쩍 천정에 닿을 듯 자란 바나나 나무. 그런데 나무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네요. 우리는 그 바나나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반려식물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와서 크는 과정을 보고 꽃이 피는 과정을 보고 나무가 크는 전체를 보면서 반려식물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쭉 보면 열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없는 나무는 다 먼저 수확을 해간 거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열대 환경온실에서 부자농부가 바나나 나무를 알뜰히 키워주면 손님은 틈틈이 재배 과정도 보고 수확물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의 분양 가격은 25만 원. 그 다음에 바나나 무게가 거의 40kg 전후 한 나무에 그 정도 수확량이 나옵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를 올리는 매출 아우 쏠쏠하겠는데요. 식물 판매와 바나나 나무 분양으로 한 연간 한 1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아열대 식물 판매 및 바나나 나무 분양으로 연매출 1억 원.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 이런 날씨엔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일이 있는데요. 물주기입니다. 매일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꽃이 예쁘게 잘 피었네. 많이 먹고 잘 자라라. 쭉쭉 발길 닿는 대로 주는 것 같지만 식물마다 물의 양, 공급 주기는 천차만별입니다. 나무 수종에 따라 틀리는데 많이 먹는 나무는 매일 줘야 되고,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로 계속 줘야 됩니다.
살아온 밥을 먹고 살지만은 식물들은 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매일 점검해가지고 물이 부족한 데는 계속 줘야 됩니다. 흠뻑 물을 머금자 바로 생기가 돋아 보이는 식물. 잘 자라자. 계절을 잊게 만드는 온실. 그런데 한겨울에 아열대 기후를 만들려면 난방비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저희 그 농장은 아열대 농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난방비가 겨울 되면 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000만 원이요? 13,000제곱미터가 넘는 농장의 난방비론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네? 이건 울타리 용도로 설치한 파이프 아닌가요? 이 파이프가 난방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PD님도 요 한번 만져보세요. 뜨거. 바로 이 기둥이 보일러입니다. 이 파이프 기둥이 보일러라고요? 여기가 온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전체 면적을 갖다가 난방이 됩니다. 보일러에 열을 가해 물을 데우고 뜨거워진 물이 파이프통에 순환을 하면 온수로 뜨거워진 파이프 온기가 온실의 공기를 데워주는 것. 이 큰 라인은 그 온수 모관들입니다. 주 모관을 통과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작은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요 온실 기둥마다 여기서 80도 물이 전달이 되면서 열로 발산을 해 가지고 이 온실 전체를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지탱하는 기둥인 줄 알았던 파이프가 보일러 온수관. 하하,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온풍기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그 온실에 대한 안정감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온수 라인을 오기 때문에 전기가 여기 온실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온풍기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기가 안을 들어와서 여러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이 온수 라인들은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초기 비용은 많이 투자가 돼도 안정적이고 식물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파이프 온수 난방으로 안전 확보 및 비용을 절감하라. 잠시 후 온실 밖으로 나선 부자농부. 트랙터까지 타고 도착한 곳엔 흙더미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흙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이 우리 애들 줄 건강식입니다. 이 흙이 건강식이라고요?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3년 삭힌 파쇄목 영양 거름입니다. 3년 삭힌 파쇄목 거름이요. 흙처럼 보였던 더미의 정체는 나무. 나무로 어떻게 거름을 만드는 걸까요? 요즘에 개발하는 데서 기계로 가지고 전체 파쇄를 해야만이 반출이 됩니다. 그때 그 반출되는 파쇄목을 전체 우리가 구입을 하죠. 그래가 이 3년 동안 재가지고 포크레인과 디비고 이래가지고 3년 이상 삭혀가지고 농장에 다시 투입을 합니다. 이대로 농장에 갖다가 주면 아주 좋아요. 3년 이상 삭힌 파쇄목을 싣고 다시 온실로 가져온 부자농부. 해마다 추가해주지만 처음부터 깊은 땅에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나무를 심기 전에 여기가 100평당 5톤 트럭으로 8대씩 이렇게 파쇄목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비옥하죠, 지금. 나무가 나무에 주는 양분. 돌고 돌아 자연 환경도 지키는 비법입니다. 아니, 나무도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퇴비를 가지고 건강한 나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쇄목을 가지고 완전히 3, 4년 발효 시켜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삭힌 파쇄목 퇴비로 양분을 공급하라.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노을만큼이나 다양한 빛깔의 과일을 준비한 아내. 자, 오늘 파인애플 수확하려고 고생하셨다고 맛있는 거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래 예쁘게 만들어 왔나. 예, 자기 좋아하는 커피요. 나는 나한테 좋은 파인애플 주스.
어이구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과일로 동시에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짜부디 가와 맛있네. 난 이게 리치보다 맛있더라고요. 어우, 새콤달콤해가지고요. 과일 덕인지 일가어 맞는 휴식 덕인지 두 배로 새콤달콤한 부부. 아주 옛날이죠. 그 4.27 활동을 하면서 집사람은 그 농기술센터에 근무를 했고 저는 그쪽 회원으로 일이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일 만나다가 막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서로 신랑 각시 될 줄 몰랐죠. 꿈에도 몰랐다지만 부부는 신랑 각시로 평생을 약속했고 두 아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순수하고 굉장히 착했어요. 그때 당시 주변에서 팬도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이제 나이 든 모습이지만 그때는 젊었을 때는 눈이 굉장히 크고 예뻤어요. 눈곱도 굉장히 길고 좋은 사람 치고는 피부도 뽀얀 편이었고요. 고운 외모는 세월에 변했지만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부부가 바라는 건 하나뿐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이걸 또 읽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 미안한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그런데 조금 체계가 잡히면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저 바람입니다. 굴곡진 세월 함께 이겨내온 부부,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이상현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아열대 식물원 운영 3억 원, 아열대 식물 판매 및 바나나 나무 분양 1억 원으로 연매출 총 4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희귀작물로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라. 두 번째, 파이프 온수 난방으로 안전 확보 및 비용을 절감하라. 세 번째, 삭힌 바세목 퇴비로 양분을 공급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앞으로 계획은 이제 여기서 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더 멋진 식물원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물원을 만들어가는 게 저 계획입니다. 아열대 식물 농사지어 사람들 얼굴에 웃음 짓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 이상현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이분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더 열심히 더 멋지게 가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계절 꽃피는 봄날이 되기를 이상현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